무슨 이 운영군이 여기 왔는데 우리 벌써 한 70년 이상 살았잖아요. 살때 뭐참 원하지 않은 하고 뭐 걱정도 많고 또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큰 바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부부 화합하고 가족 화합하고 이제 뭐 아프지 않게 이렇게 잘 살고 잘하면서 애들 학교도 잘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바로 소박했었어, 그죠? 근데 그거는 뭐 내가 볼 때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 그런 거를 주로 시나 글쓰나 또 그림으로 나타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서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문인들 보면 아 옛날 사람들은 다 시서화를 다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중앙 쪽의 시서화를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서양화를 뭐 한때들 많이 좋아하고 했지만 동양화에는 우리 문인들이 그리면은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양화는 이 문인들이 그리면 그림을 본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림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좀 잘 산다,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은 우리 궁에 가서 봤지만 이 여러 곳에 그런 거를 표시를 해놨죠. 이거 한번 보실까? 이쪽에. 맨 오른쪽에 저 문양 있잖아요. 저 문양이 무슨 문양 같아요? 거북이 등껍질이죠. 거북이 등껍질은 누가 했어? 장수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거북이 등껍질. 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 이 글자, 이 두째 글자, 셋째 글자 가운데 여기는 뭐 같아요? 수. 아니 수 글자 뭐 아무거나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글자는 어디서 책에서 보시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좀 만자지 만자. 그 히틀러 거꾸로 절만자. 절만자. 기상만자죠. 그런 만자. 또 옆에는 지금 얘기한 자리를 얼굴로. 그러니까 다 화합하고 이렇게 그 옆에는 그물이에요. 그물. 이제 재난을 막아주고 재난을 막아주고. 이제 이런 문양으로 꽃다발 만들어 놓은 거야.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우리 궁에 가서도 말이야. 그 글자를 보면 여기 글자가 10개가 써 있어요. 맨 오른쪽에 뭐겠어? 영세춘, 수부, 강령, 만세락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이 세상이 봄과 같기 바란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마음 편하고 그래서 만세토록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자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소박하지 뭐, 그죠? 저렇게 큰 집에 저런 것까지 꾸며놨으면 괜찮은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누가 살았어, 이 집에? 흥선대원군이 살았죠. 흥선대원군은 아들을 왕을 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고종이잖아. 26대 임금왕, 그죠? 아들을 왕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야? 왕이 되는 조건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왕이 되려면 제일 1순위가 누굽니까? 왕아들? 왕아들도 아니지. 왕과 왕비의 아들이지. 왕과 왕비의 아들도 아닌 거죠. 왕과 왕비의 장남이죠. 그게 1순위지. 근데 장남이 시원찮다. 뭐 왕수다. 뭐 도치 없다. 딴 사람 지켜야겠다. 하면은 두치나 셋째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태종이 양녕대군 세자를 패하고 세 번째 왕을 아들을 시켰잖아. 충녕대군 세종대왕을. 그렇죠? 그 이순이는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왕과 왕비가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후궁. 첩의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서로 아들끼리 쌈박질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첩도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원친척.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가계도인데 이게 고종의 26대 임금. 그 앞에 임금이 25대 철종이에요, 철종. 근데 철종도 데려온 거죠, 강화도에서. 철종이 왕비는 하나에 나머지 후궁이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명이잖아. 근데 그 애가 몇 명이냐면 13명이야. 아들이 6명에 딸이 7명이야. 그래서 14년 동안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일찍서부터 계속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13명 중에서 딸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14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후사가 없게 생겼거든.
어떻게 생겼으니까 흥선대원군이 가만히 보니까 왕의 핏줄을 찾다 보니까 내 새끼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권을 진 후사가 없으면 왕을 누구 시킬 수 있는 실권을 진 누구야? 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윗사람 이게 신정하고 이제 갖다 이제 붙은 거지. 가서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고 만약 없으면 우리 아들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철종이 죽었어. 그 신정하가 그날로 고종을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시켜서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 왕을 시킨 거예요. 이게 흥선대원군은 아니 그냥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낳기 전부터 왜 우리 영화 명당 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명당에 거기 전에 어느 풍수가가 와가지고 흥선대원군한테 얘기한 거야. 2대 천자지지가 있고 만대 천자지지가 있다. 땅이 그렇게 좋은 데가 있다. 이게 어디냐 했더니 예산에 있는 가야산 절터가 절이 그 2대 천자지지가 나오고 그 앞에 오소산에 가면은 만대 천자지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 만대까지 필요 없어. 2대가 좋아. 그래가지고서 가야산을 불태웠잖아요. 거기서 불을 싹 태워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타서 거기다가 탑자리에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됐어 결과는? 왕이 됐지. 둘이 됐잖아. 아들하고 손자, 고종하고 순종. 그리고 나라 망했지. 이때 만대지지로 갔으면 그냥 계속 갔을 텐데. 그렇게 되지. 가야산이 엄청 큰 절이었대요. 거기 소속된 남자가 99개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불태워놨고, 그 욕심이 뭐, 흥선대원군의 욕심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 흥선대원군이. 그러면은 왕이 되면은 왕의 아버지 뭘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남하고 할 수는 없잖아. 대우를 뭘 해줬을까? 원래 흥선대원군의 군호는 흥선군이에요. 그래서 대우자를 붙여준 거야. 엄마도 남편이 군이니까 군부인이잖아. 부인은, 그죠? 근데 부대 부인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아들이 왕인데 아버지가 왕이 아닌 사람은 대원자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그럼 흥선대원군 말고 누구 있을까? 아니 뭐 추전을 하기도 하지. 근데 잠시 누구 있을까?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는 왕이 아닌 사람 있지. 최초로 우리나라 첩의 자손이 왕이 된 사람 선조. 선조가 그랬죠. 선조의 아버지가 덕훈군이거든. 덕훈군 후궁의 아들이야. 그의 아들이 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덕훈군의 부인이 어디냐 이러면은 그 창빈안 씨 그 묘가 저기 있고 동작동에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명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우선이 다 그 우선들이니까. 그 선조이지. 덕훈군이 있어요. 또 있잖아. 광해군 쫓아내고 왕이 된 사람. 인조. 인조 아버지가 정원군이고. 그 왕이 아니라. 또 있잖아. 아까 얘기한 철종. 그죠? 철종 아버지도 철종은 강화도에 있었잖아. 철종 아버지 정계군. 다 이 사람은 대원군이야. 왕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세 사람은 다 대원군이야. 대원군인데 인조는 왕이 되고 나서 8년 동안 신하들한테 들들 볶았어. 우리 아버지 왕 시켜달라고. 자기가 왕 시킨다 해도 신하들이 싫다면 못하거든. 8년 동안 들볶았어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아버지가 드디어 왕으로 추존이 됐어요. 원종으로. 그래서 거기는 빠지는 거지. 그래서 대원군은 세 사람이 있어요. 흥선대원군, 철종이 정계대원군. 아까 그 누동궁 집이 싸우 얘기를 했었죠. 정계대원군, 그 다음에 덕흥대원군. 그런데 우리가 대원군 하면 흥선대원군만 생각하죠. 왜 그래? 뭘로 유명해? 뭘로 유명하냐고? 왕시킨 거. 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될 때 몰랐어. 이미 죽어서. 그러니까 이미 죽고 나서 대원군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원군 하면 흥선대원군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엄마 그렇게 대우를 해줬어. 그럼 왕이 살던 집도 뭔가는 좀 해줘야 되잖아. 그냥 집이라고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문영궁이라고. 그럼 왕이 태어나서 살던 데는 다 궁자가 있는 거야. 궁으로. 선조가 살던데 저기 도종궁. 그 다음에 인조가 살던데 어이궁. 영조가 나와서 살던데 창의궁. 태조 이성기가 살던데 개성의 경덕궁. 철종이 살던데 강화도의 용흥궁. 이렇게 국자가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문형궁 이렇게 붙여졌어요.
근데 운현이라는 이름은 원래 조선이 태조 이승기가 이쪽으로 천도를 할 때 여기에 천문을 관측하고 역설을 편찬하던 서운관이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관청들을 바뀌었지만 서운관이라고 해서 관상감으로 바뀌었지만 서운관이 거기 운자고 지금 창덕궁의 앞에 길이 약간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운현이라고 해서 구름제라고. 그래서 이걸 운현궁으로 붙여요. 그런 문제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엄마 다 대접해주고 이름도 지어줘서 집도 좀 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바로 지어준 것이 이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 두 채를 줘. 엄청 크죠. 그런데 권세가 워낙 세지니까 살림도 늘어나잖아요.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5년 후에 그 옆에 건물을 또 지어요. 그리고 저 길건물도 한 달 넘어도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건물이 그 당시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일본 문화원, 저 산왕기업, 그래서 저쪽 이 덕성여대 전부 다가 운영궁. 이게 완전 궁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뺑 돌아 문이 4개가 있었고 고종이 창덕궁에서 드나드는 전용문도 있었고 흥선대원군이 창덕궁을 드나드는 전용문도 있었고 또 그 대원군의 아버지 할아버지 사당도 있었고 엄청나게 컸었죠.